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 자체가 썩 좋은 흐름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미증시 하락 때문에 많이 고전을 했고, 뭐 테슬라가 오늘 9% 가까이 급락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애플도 오늘 뭐 약세를 보였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우리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을 만한 종목군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기본적으로 종목 약세가 좀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좀 다행스러웠던 거는 애플이 지난번 6월의 저점에서는 오늘도 또다시 튕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하려나?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난 9월의 저점, 그러니까 $48 정도 되는 자리에서는 오늘도 튕겨서 올라가서 낙폭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온전히 뭐 미국 시장 때문에 빠졌다, 미국 이슈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증시보다 우리 낙폭이 컸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6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우리나라가 2000년도 이후에 6주 이상 연속 하락한 사례가 3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주 연속 하락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한 번 있었고, 그 뒤로는 없었거든요. 지금 6주 연속 하락한 것도 되게 희귀한 건데, 또 안 좋은 건 이제 20주선 어렵게 돌파했는데, 20주선 아래로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걸 갖다가 좀 반전시켜 놓지 않으면,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2200 중반 정도까지도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오는지 중요하고, 기술적 이름 말고 이제 재료로 보면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 또는 경고하는 목소리들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제 팟캐스트 많이 들으신 분들은 제가 가끔 인용하는 사람이 데이빗 테퍼인데, 오늘 이 사람이 뭐 자기는 좀 하락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고, 그것도 동시에 전 세계 노동 참여율이 55% 넘어서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 볼 때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다. 그리고 이제 터미널 금리는 5.25%에서 피크를 칠 건데 되게 오래 머물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준이 지금 공포스러워하는 거는, 무서워하는 건 인플레이션이 4%대에서 정체되는 거를 걱정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 안 내릴 거야. 그래서 나는 주식을 팔 거야.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게 좀 부담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 자체가 좀 잘 나왔잖아요. 예, 3분기 성장률이 3% 초반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원래 2.9%로 알고 있었는데 상향 조정이 돼버리니까 이거 연준이 좀 세게 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시장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이제 국내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도 있죠. 예, 금투세는 유예됐지만 양도세, 대주주 관련된 기준은 10억 원으로 결정이 되면서 오늘 스몰캡이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돼서 해외 이슈에다가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이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에서는 오늘 뭐 외국인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팔아서 빠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대형주 이슈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중소형주의 심리가 더 안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늘 기관도 매수하고 외국인들도 매수했는데, 기관은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넘어가면서부터 매도로 바뀌죠. 예, 배당락 이후부터 이제 매도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금융투자는 다음 주 월화 이후에는 이제 매수가 안 들어오게 될 거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중요해진 건데, 이제 매수는 안 했지만 그렇다고 매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들 때문에 빠졌다 보긴 어렵고,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장중에 저점 대비 한 5천 계약도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어제 올라간 건 좀 오버야 이렇게 봤는데, 오늘 빠진 것도 역시 너무 오버야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좀 심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매매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인터넷주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인버스를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상위권에 잘 올라오지 않는 종목인데 하나솔루션, 뭐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이 순매수 상인데, 그렇다고 뭐 규모가 큰 건 아니었잖아요. 예, 이런 형태를 보였고, 근데 2차전지 매수 들어온 건 좀 특징입니다. 기관은 이제 ETF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의미 있는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고서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매수로 들어왔고, 호텔신라 이런 것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롯데케미칼 이런 게 이제 들어왔죠. 또 자동차가 이제 매수 쪽으로 자꾸 들어와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가격 할인 정책 펼치게 되면 이게 내년도 전기차 미국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했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뭐 2차전지,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라든가 제약주, 게임주, 뭐 엔터주, 뭐 그러니까 업종보다는 주로 이제 종목적으로 붙어서 매수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였고요. 근데 이제 약간 달라진 게 매도 쪽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단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잠깐 조절한 건지 뭐 좀 바꿔치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런 특성이 있었고요. 기관들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바이오주가 이제 매도 상단에 있었고 엔터 미디어 쪽이 매수에 좀 붙어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약간 이제 업종별로 이제 좀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던 세 가지 종목군들, 그러니까 엔터 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저 5G 관련된 통신 장비, 제약주 이런 것들이 이제 3대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약간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내용을 보면 12월이 역대급으로 약하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 10년 이내에 12월에 하락한 게 이번이 두 번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스닥 100은 이 2000년대 초반 그 저 닷컴 버블 때 이후로 최대치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산타랠리가 12월 23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시작이 된 이제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휴가 가기 시작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나는 볼 거 없어. 그리고 휴가를 떠나버리고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올라갈 거야. 이런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남아서 그래서 산타랠리가 이런 기간에 펼쳐지는 거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미증시가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오늘 머스크가 이제 24개월 이내에는 주식 안 팔 거다.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테슬라를 공매도 치면서 나스닥에 빠지고 S&P 빠지고 이러면서 이제 하락 쪽의 플레이가 더 원활하게 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오늘 장에서 반등을 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의 수급 개선. 오늘 그 대주주 이슈 때문에 빠졌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배당 기준을 지나가면 끝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배당 기준일이거든요. 화요일 지나가고 나면 이제 저 이슈는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중성주 중에서 오늘 악재 없이 괜히 더 세게 맞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수급 때문에 밀려 내려간 거니까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좀 이제 추려놓고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특징주로 오늘 뭐 하락 종목수가 역대 한 7위권 정도 될 정도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특징주를 찾아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말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그다음에 새해 첫 주가 연결이 되고 코스피는 배당락이 좀 크기 때문에 마지막 주 지수가 좀 왜곡이 되니까 코스닥만 좀 봤는데 코스닥은 최근 10년 동안 마지막 주에 하락한 사례는 한 번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0.1%밖에 안 빠졌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도 이제 10번 중에서 7번 올라가고 3번 빠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올해 첫 해 마이너스 3.8%. 그러니까 빠질 때 되게 또 세게 빠진 사례도 있어서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상승할 확률이 높긴 한데 이제 안 올라간 사례가 되게 또 센 하락이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왜 그러냐면 대주주 주주명부 등재되는 거 피하려고 이제 매도가 나왔다가 마지막 주 딱 배당 기준을 넘어가자마자 매수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첫 주 초반까지 매수가 들어가서 이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게 가능할 거냐. 이제 이게 올해 가능을 해서 이제 실제로 그런 어떤 랠리가 나올 수 있겠냐. 이 고금리 상황에서 요 구도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에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스피는 6주 연속 하락했는데 7주 연속 하락이 2000년도 이후에 2008년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이 좀 반격이 나오네요. 양시장 또 ADR로 또 바닥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추억의 시리즈는 그 추억의 보드게임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뱀주사위 놀이는 다 아시죠? 이거 이제 툭하고 떨어지고 결국에는 게임이 끝나요. 신기하게도 보면 어쨌든 이게 30원짜리 있었고 혹시 붕어 뽑기 기억나세요? 여기 이렇게 걸어놓고 하면 이 기타도 뽑고 조그만 칼 모양도 뽑고 왕창 큰 붕어도 뽑고 저 이거 되게 잘 뽑았거든요. 저는 이거를 하나에다가 다 몰았어요. 이걸 갖다가 몰아서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 다 몰아놓던 거 하면 하나는 걸리더라고요. 몇 번에서. 그래서 작은 거라도 이제 뽑아서 먹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이게 대학로가 아니라 인사도 가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좀 기운들 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에 이게 치고받는 거, 그러니까 막 올라간다, 막 빠진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치고받는 거로 가다가 이제 배당 기준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종목들 어떤 쪽에 수급이 쏠리는지 여기에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또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또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 또 거기에 이제 올려져 있는 독립 리서치 가입 이제 일기 내용들 가입 절차라든가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많이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